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달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한다고 밝혔죠. 이후에 다른 출마 예정자들의 공직 사퇴 등 전주시장 선거 전에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됐고요. 이는 또 도지사와 여러 지자체들의 경선까지 정화시키면서 전북 정치권은 지방선거 태세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큰 이슈였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대부분 맹탕 조사가 됐고 일부 사안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아쉬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 연관된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매입과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진행되면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방선거 불출마로 요동치는 지역 선거판의 상황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또 전북의 대선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방선거와 대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거 태세로 바뀌는 모습인데요. 전주시에서 막힌 중요한 현안들 좀 더 비전을 제시해주는 정책 위주로 선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속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같이 치러지면서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정치 시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깜깜이 선거나 소속 정당이 당락을 결정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나 토론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도지사 선거도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후보자들의 출마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당원 모집이나 선거인단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줄서기에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 중앙에서 소외가 되기도 하고 또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의 소수 정당들도 나름의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힘냈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가 공약 같은 것도 기존이랑 좀 다를 게 별로 없고, 전북이 당원은 되게 많은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광주나 전남 쪽에 더 치우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검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 선거가 있는 만큼 공직자나 선출직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통해서 올바른 선례를 남겨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김승수 전주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도지사 등의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과 향후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우선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네, 김승수 전주시장이 마침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아마 올해 첫 정도의 불출마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예. 또 고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치적 셈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삼선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좀 있고 또 삼선 지금까지 역대 전주시장 중에 삼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삼선을 한들 어떤 이득이 별로 없지 않냐. 그래서 젊었을 때 뭔가 좀 중앙무대 진출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 도지사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송하진 전북지사가 만약에 출마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 카드였지. 송 지사가 출마를 지금 선언을 안 했지만은 출마 분위기가 좀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당내 경선에서 과연 5위에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그 세력의 어떤 사적인 시정 농락, 예컨대 인사랄지 또 계약 업무를 할지 상당히 개혁을 많이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김승수 시장은 뭐 초기 때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거에 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상당히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 과감히 이제 직을 던진 그런 상태도 하나의 어떤 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전주시장 선거 때 도와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초기에는 이제 뭐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예, 캠프라고 예. 해서. 근데 2기까지 했을 때도 자꾸 그런 어떤 주문이 오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전주시장 김성수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털어버린 어떤 그런 것도 과감한 어떤 결정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이상직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 지금 탈당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회시한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사고 지역구에 대한 지구당 위원장 임명을 할 때 그 자리가 엿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예.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또 그걸 발판 삼아서 차기에 다음에 지사도 그 엿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김성수 전주시장은 69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따지면 52이란 말이죠. 예. 아주 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이런 결정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방선거 불출마의 의사 발표는 정계 은퇴가 아닌 2보 전전하기 위한 1보 후퇴였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두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계 은퇴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예, 아직 예, 은퇴하기에는 예, 최근에 일찍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정치 경력이 뭐 20년이 넘었죠. 김한주 시장 수행 때부터라고 보면 예, 뭐 대외협력국장 정무부지사 예, 전주시장을 예, 거쳐왔기 때문에 벌써 24년 예. 경과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전주시를 살펴보면 되는 일이 없는 뭐 짜잘짜잘하는 것들은 되지만 일단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와 갈등 구조 속에서 집행이 어려운 거고 지금도 그 도도동인가요? 그 항공대 이전 예, 문제. 그런 예. 문제도 지금 아직도 벽에 부딪혀 있죠. 본인은 뭐 이청사까지 이야기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큰 어떤 대형 프로젝트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도하고 갈등은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부터 예. 대한방지 예. 개발 예. 관련해서 이제 큰 사업으로 얽힌 것들이 있어서 예. 전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그것도 말씀하신 있고 거고. 실제 또 그거 외에 아까 도도동처럼 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 중에 어떤 행정이 어떤 적극적으로 뭐 본인들은 개입했겠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시켰고 예. 그러면서 아직도 사업이 표류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김 시장의 어떤 스타일이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 스타일 비슷한 측면이 있죠. 어떤 좋은 것들을 이렇게 후닥닥 차용해가지고 갖다 하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의 푸드, 로컬 푸드 완주 걸 차용해서 했지만 매장들이 대부분 폐쇄되고 2개 남아있지만 그 유명무실화 된 거라든지 예. 최근에 1년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가장 먼저 최초를 좋아하니까 가장 먼저 그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선별로 하다가 예. 5만 명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막 연장하고 연장해서 한 3만 명으로 이렇게 끝났고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도 태도 나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임대료 인하 운동이라 착한 결국은 임대료. 예. 건물주한테 뭐 면세 혜택 주고 이런 상황으로 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그 전주시에서 상황들을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팀이 실은 전주시에서는 2기니까 이제 뭐 지금 7년 차지만 그 이전에 또 16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시장 주변에는 그 어쩌다 공무원 돼 갖고 공무원 연금을 이미 받는 사람이 많아요. 20년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김성수 시장이 약간 나이는 젊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좀 노쇠해졌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그 내부에서도 삼선 출마 강행이냐 중단 하지 않느냐의 갈등들이 예. 많았는데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최근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론 경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죠. 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는데 위반은 분명 했던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와 중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전주시장에 3선 출마를 했지만 한다고 한들 그게 내년도 공천과 당선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새롭게 자기 이전
20년의 어떤 정치 활동을 되돌아보고 예. 새 출발하는 게 전주 시민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맞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지방선거 이후에 전주시장을 하면 도지사가 되는 그 과정, 예. 뭐 태풍의 눈,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강력한 중심의 시정을 이끈 시장인데 그 자리인데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 자리를 도전하고자 하는 후보군들도 상당히 많이 요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뭐 최근에 일찍부터 이미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당원 모집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야인이 됐나요? 경제통상진흥원장인 조지은 전 시의장이 예. 물론 지난번 선거에도 나왔지만 지난번 선거에는 중도에 김승수 후보를 느닷없이 지지하고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경제통상진흥원 활동을 쭉 하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해서 선언은 안 했지만 이미 상당히 가장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가장 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정무부지사죠. 광주시 부시장을 하고 정무부지사로 왔죠. 우리 우범기 부지사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중동 가운데에서 이렇게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송지사와 관계 속에서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 전까지는 활동을 하고 사퇴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선거전에 뛰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주변 지인들하고 학연이죠. 해성고 동문회 동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해성고는 지금까지 선출직 공무원을 내본 적이 없다네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뭐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예. 다른 차원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뭐 크게 좀 가르마를 타면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중선 전 전북도 정무특보 시에도 잠깐 있었고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죠. 예. 오래 전부터 그 문성근 영화배우가 그 백만 밀란이라 그 전부터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노사모에서도 활동도 시작이 했던 됐었고. 분인데 예. 전주에 기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출마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체로 이렇게 당원 모집과 관련해서 쳐다보면 이 세 분이 현재 전주시장을 노리고 움직이고 있고 이제 변수로는 현재 정세균 대선 캠프에 있는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예. 만약에 그 어떤 대선 과정 속에서 입당이 받아들여지고 그런다면 전주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후사가들의 추측성 어떤 내용들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현재 우리 전주시를 둘러싼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이야기도 좀 나오고 아직은 예. 그 부분은 이제 김인덕 의원이 도의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설공단 이사장의 아들이 김인덕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연계들이 있고 김인덕 의원이 그 전부터 도의원도 했고 또 정치활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김인덕 의원이 또 시장 파트너가 후보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범기 지사나 조지은 전 통상 원장은 파트너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 후보군과 시장 후보군의 이제 조응이 필요한데 코드를 통한 런닝메이트 개념 속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뭐 경선 전이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인덕 의원이 갖고 있는 당원이 있으니까 그 당원은 걱정하지 말고 출마를 촉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퇴임 인사로 그런 걸 왜 하냐고 했다고 그래요. 예. 자, 전주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도지사 후보군에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차피 연관성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재 의원님. 네.
전주시장 자리는 큰 자리죠. 인구는 뭐 65만이라고 하지만 전라북도의 수도고 예. 또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라북도를 리딩하는 어떤 그런 견인 기능을 해야 될 예. 자치단체가 바로 전주시인데요. 전주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라북도의 어떤 그 정책들은 거의 뭐 기획이랄지 중앙정부 어떤 가교 역할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랄지 여러 가지 산업이랄지 소득 뭐 이런 문제를 실행하는 기관 중에 가장 큰 자치단체가 전주시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는 어떤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대립 갈등 관계였단 말이죠. 이거는 과거 뭐 강인욱 지사, 김한주 지사, 뭐 송하진 지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유정권 지사 때도 마찬가지로 김한주 시장과는 어떤 갈등 관계 있었고, 근데 전주시는 그런 걸 다 디딤돌 삼아서 전주시장은 디딤돌 삼아서 정치적인 어떤 그 몸집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김한주 예, 예. 지사도 그랬고 송하진 시장도 그랬고 김성수 시장도 그런 뭐 연유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계속 갈등 관계 있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종합 경기장 개발 문제. 예. 그 문제는 뭐 지금 그러나 10연이 지금 다 되어간단 말이죠. 시작은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번복하면서 매듭집이 아직 안 지어진 상태고 다만 이제 계약 관계를 번복해가지고 작년에 뭔가 좀 마스터 플랜까지는 이제 계획을 했는데 아직 실행 단계가 안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대한방직 터 예. 한 7만 평을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뭐 한 3,000세대 그리고 예.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뭐 143m 어떤 그 타워 익스트림 여러 가지 타워.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이거를 그 인허가 요구가 왔을 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내세운다 해가지고 그 위원회 체제를 이제 가동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이제 몇 달 전에서 이제 전주시에 보고가 됐는데 예. 맞아요. 납품이 된 거죠. 의견이. 근데 그에 대한 어떤 정리랄지 또 밀당이랄지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뭐 손 놓고 있는 상태고 더구나 김승수 시장이 이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시장 임기 내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으로 그렇죠. 넘길지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역시 계속 늦어지는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더구나 1980억인가를 완납한 맞습니다. 상태에서 예. 지금 갖고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는 뭐 어떤 구상에 담겨 있던 어떤 그 계획이 실행이 되든 또는 보완하든 뭔가 지켜잡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전주 시민 또는 전라북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늦춘 그런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까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주 시청사 이전 문제랄지 또 뭐 시외버스 터미널도 아주 오래된 그런 현안 아닙니까? 예.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랄지 여러 가지 널려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닥 정도는 잡고 그래서 뭔가 좀 다음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줬다고 한다면은 많이 성과 있는 그런 시정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정의 어떤 역량을 통합시켜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그 명분 때문에 외부에 한달지 또 늦춘달지 눈치 본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어온 거는 에너지 낭비고 시장의 어떤 역량의 미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아마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아마 큰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끌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항상 선거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이제 경선이 곧 당선이다. 뭐 이런 이제 등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사실 그래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과연 그러면 이제 전북지사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전주시장이 불출마를 했고 현재 김윤덕 의원이 제일 먼저 도지사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이제 뭐 안호영 의원 등 또 현 송하진 지사까지 여러 발빠르게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는데 과연 이제 대선과도 연관이 또 돼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구도를 좀 그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내 선거인단 그러니까 권리당원 모집도 지금 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문제들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주신다면요, 김영기 대표님. 네, 그 우리 전라북도 지사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첫 발을 내딘 게 김윤덕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좀 뜬금없는 출마 선언이었는데 어쨌든 김윤덕 의원이 기자실에 들려서 한번 도지사에 출마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 뒤에 이제 후발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안우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나도 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여론조사에 넣어라 해가지고 김성주 도당위원장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깜냥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 삼선 나갈래 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분위기가요. 그 지금 그 김현기 대표님께서 이제 생각을 말씀해 주신 예. 건데 뭐 실제로 송 지사도 언론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가 접을 건데 그렇게는 뭐 말씀하셨죠. 그런 네. 것들이 보이지 않겠다. 그게 내 편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깜냥이 아니니까 내가 해야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전라도 현재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도 또 후보를 내겠죠. 근데 현재까지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이제 또 외부 인사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우리 전라도 예. 지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사람이 현재까지는 김현미 의원이나 안기백 의원들이 거론됐는데 좀 회의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대선 주자들 지금 경선에 준비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과의 관련성이 네, 일단 그래서, 있다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 현재로 보면 근데 그 과정에서 안희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어쨌든 간에 정세균 전 총리, 대선 예. 캠프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그렇죠. 하고 있고 우리 송하진 지사는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을 걸로 봅니다. 뭐냐면 이쪽 저쪽 이낙연 캠프라든지 이재명 특히 이낙연 캠프와 정세균 캠프 양쪽에는 그 관계상 관계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지선은 내년 6월 초기 때문에 그 대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이 3월에 있고 3월 9일. 예, 5월 9일에 취임을 하면 예. 대통령이 현재 민주당 우리 전라도는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일색이라고 보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당선되면 힘을 보태자고 할 것이고 떨어지면 한풀이 하자고 또 하는 과정에서 지선이 너무 가깝게 붙어 한 달밖에 안 되죠. 취임으로 보면 예, 6월 한 달도 1일이니까 예, 지방선거가. 한 달도 예. 안 되니까 그런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승리한 대선 후보에 줄선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만약 하나 또 패배한다면 민주당이 비대위체로 가지 않겠어요? 당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대선에서 져버리면 그럼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세력 이런 것들이 그 광역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당이 이준석 대표로 젊은 대표 체제인데 예. 민주당은 가시적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변화의 바람을 수혈할 수 있는 것은 호남밖에 없거든요.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라북도 지사 뭐 이 정도가 쉽게 말하면 바꾸어서 대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현재 여러 가지 뭐 경선이라든지 당원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캠프도 꾸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 그러한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 게 전라북도 선거라서 현재 있는 사람이 아무도 후보 그 쉽게 말하면 본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3선 도전을 채비하고 있는 송환희 지사와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밑 작업. 지금 현재 구도는 이렇게 봐야 되고 외부에서 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지사 선거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송하진 지사가 그런 의향을 갖고 있지만 발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죠. 대선이라고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 결과가 말하자면은 그 ABCD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될지 모르는 그런 측면에서 섣불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대선 경선 지금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 중인데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자치단체 도지사들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를 다 막론하고 근데 이제 이런 마당에서 그 삼선한다고 출마 선언 자체가 아주 그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양새를 또 갖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더구나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당 대표로 되면서 어떤 젊은층 또는 젊은층의 어떤 신드롬까지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저항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뭐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줄기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대선 결과일 것이다.
또는 아니면 그에 앞서서 경선 결과가 보고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꼭 짚고 일단, 넘어갈게요. 예, 안 끝나셨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이제 그 대체제로서 이제 대체제는 아니지만은 그 경쟁 대열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안호영 또 김성주 의원은 뭐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김윤덕 의원이 이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 둘은 상당히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뭐 김현미 장관이랄지 안규백 의원 이런 분들은 거의 뭐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싶고. 예. 저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민선에 들어와서 유종근 지사가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현욱 지사가 4년을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기초 단위를 벗어나서 도로 널뛰기 위한 김한주 지사가 8년을 했습니다. 그런 김한주 지사와 대척점을 형성하면서 그 쉽게 말하면 당시 프로야구 구단 유치 문제라든지 19단, 경전철 중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기하고 또 전주완조 통합 그래서 단순히 전주시장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송하진 지사가 8년을 시작했고 지금 8년 했거든요. 그래서 송 지사는 단순히 도지사만 8년 한 게 아니고 시장도 8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 이전에 또 행잡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였고 그렇다면 이제는 후배한테 물려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논리가 김한주 지사가 삼선 움직임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이 전주시장 때도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그렇다면 이미 16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는 후학에게 넘겨주고 전라북도의 어떤 전체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고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형태로 봉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좀 더 해야 될 말이 많은데 뒤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공직자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돼서 또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그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전화 연결하고 또 시간이 되면 관련해서 권리당원 모집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CBS에서 첫 보도가 됐고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 문제가 최근에 전라북도 셀프 조사에는 빠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정감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순한 어떤 논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님, 이 언론에서 이런 사건, 이 사안에 대해서 뉴스 보도 좀 접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뭐 실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또 회자가 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수상하다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분이 전주시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로얄 패밀리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순창 부군수까지 로얄 패밀리인데 그 땅도 일반인한테 상기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구입을 했단 말이죠. 순창군 공무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개발이 됐고 또 이 양반이 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렇다면 이건 말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말이 필요나 경찰이나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할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도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뺀 이유가 시효가 지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시장 그 농지법 위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효에 대해서는 그 출발점 어디로 잡는가는 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거든요. 일단은 그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 조사를 하고 그걸 도민들한테 명백히 밝히면서 그 시점에서 이게 시효가 지난 건지 안 지난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힘이 세죠. 힘이 세서 언론들이 거의 눈치 보기 하면서 보도도 않고 있지만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경찰도 대충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가면은 요즘 경찰들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준 만큼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하거든요. 희생하고. 그렇다면 진짜 과거와는 다르게 제대로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공정한 수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이번 논란의 중심인 순창군 부군수 출신 그리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는 체계산 출렁다리 아래 땅 10만 6,024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이제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이제 매입을 한 이후에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카페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관련성이 있어 보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경기 의원님 말씀 듣고 민원연의 손주화 사무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이제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뭐 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 3만 한 2천 평 정도 되는 그 땅을 사가지고 임야를 사가지고 이걸 12개로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유원지로 일부는 지목을 변경을 했고 또 거기다 이제 유원지 땅에 그 창고 건물을 그 중축을 하면서 관광농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대개 이제 편법으로 관광농원 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카페랄지 뭐 휴게 음식점만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사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휴게 음식점을 운영을 그 해다가 이제 이런 적발이 되고 뭐 그랬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는 그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왜 조사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는지 예.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이랄지 경찰 같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뭐 공소시가 지났으면 공소시가 지났다. 그 처리를 그렇게 처리 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아예 대상에서 빼버린 그 자체가 잘못돼 있고요. 이런 정도 어떤 그 세상에 어떤 관심을 받은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당사자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두 가지 절차에서 생략이 돼버린 이런 측면에서 아주 하자가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떤 가장 중요한 게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위랄지 또는 그 부군수라고 하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을 했든지 또는 활용을 했든지 또는 그 직위를 보고 뭐 대상 공무원이 땅을 뭐 팔았단지 예. 또 인허가 과정을 뭐 추진했단지 또 나중에는 그 사방사업 하는데도 국가 예산이 2억 2천만 원 또 지방 예산이 9,6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그 중요한 세금이 또 투입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사 대상에서 빼버렸고 본인도 지금까지 한마디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언론 문제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좀 핸들링, 드립을 하고 지금 갔어야 될 사안인데 사실 보도랄지 뭐 그런 거 말았던 그런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함축적인 그 연결고리, 직위랄지 관이랄지 이런 것을 함축적인 연결고리를 나타낸 그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처장을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뭐 저희 페트롤 전북을 통해서 한번 방송은 진행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되는 곳에서 일단 그 시작은 시민이 뽑은 2021년 6월에 좋은 기사로 민원인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자, 말씀하시죠. 예, 지역에 저희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매달 이달에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이 후보자들 중에서는 이제 지역에서 무보도 되고 있는 후보자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기사들이 무보도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좋은 기사로 전북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됐던 이제 체계산 출렁다리 투기 의혹 이제 이 보도가 선정이 됐고요. 특히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좀 전라북도가 자체 검사에서 투기 정황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던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뭐 셀프 검사의 신뢰성에 이제 의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이 보도는 이제 지역 언론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침묵의 이유가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 때문인 건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낳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 결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빠져 있는 상황. 다른 글쎄요, 이번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북 CBS 보도가 6월 7일 첫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이게 보도가 계속 될수록 취재가 계속 될수록 특이와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감사와 전북경찰의 수사가 착수됐지만 한 달 이상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 그 결과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깜깜이 수사 또는 봐주기 감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일부 뭐 중앙 언론과 이제 전북 CBS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지역 언론은 전체적으로 잠잠하고 무보도가 이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후속 보도가 붙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페트롤 전북에서 며칠 전에 이상직 의원의 조카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다시 출근하고 있다. 재무팀장으로. 그런데 서울 뉴스에는 나오는데 지역의 언론에서는 잠잠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련해서 박주현 박사와도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아마 민원연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부재 아쉬움을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그 땅 매입을 시작해도 해가지고 특혜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도 단독 보도가 나올 때 보통은 이제 지역 언론들이 후속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타 언론사들이 이렇게 붙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회자가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촉구하고 감사를 촉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논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이 핸들링하고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의 함축적 연결고리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이런 것들이 언론과의 관계가 권력과의 관계가 이제 연결고리가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 지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전에도 실세였지만 지금도 실세인 부분, 지금도 주요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현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러한 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모르고 보도를 안 하는 것보다 알고도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감사라는 게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또 네.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조사를 끝내지 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방안도 좀 더 강구해야 되는 목소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사에 착수했던 전북 경찰청이나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지금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CBS의 후속 보도를 보면 군 의회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순천군의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실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묻히고 있다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예. KBS에서도 해당 사안을 계속 라디오에서 다뤄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지역에서 계속 주시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내 풀뿌리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가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주고 또 연대를 통해서 묻히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원연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목소리를 내 주실 거고 하반기 관련해서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민원연의 이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지역 시군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재 기자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 지역 주재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사 차원에서의 그런 강화 이런 대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처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글쎄요, 이 지역의 언론 이야기를 KBS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또 말씀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민원연이나 다른 방송에서 제기한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좀 더 강조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는 그 아까 권리다운 모집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언급해도 실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최고의 그 황제국으로 치면 황제국 일대주주인데 일대주주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언론사의 일대주주는 전북이다, 전북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적인 걸 어렵고 저는 이제 시민사회 일원이니까 저희 시민사회가 이 문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라북도 측에서도 통지사 삼선 이런 것도 출마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문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조사해서 밝히고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경 의원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토지의 어떤 투기 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탐욕적 그런 행위는 아주 나쁜 그런 습성이고 또 이것이 특히 위압이랄지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랄지 이런 것들은 범죄 행위 중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사 대상에서 빼버린 문제랄지 이렇게 이제 사안이 크고 증폭되고 있는데도 당사자가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해명기를 공식적으로 갖지 않고 이렇게 뭉개는 이런 현상이 좀 좋지 않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뭔가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안은 역시 껄끄럽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그냥 좀 껄쩍지근한 네. 전라도 말로 그렇게 지금 끝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이제 촉구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한테도 이런 관심을 좀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아마 이건 계속 드리블이 될 것 같아 이 사안 자체가. 최근에 그 고창에서도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조사 중이고요. 투기 그 개발지요. 근데 외환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매지 않는데 요즘 전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들이 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축구장 15개 규모 임야를 현직 공무원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다. 이건 진짜 이 공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전북일보 이경재 개원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 전주시장의 불출마 이후에 시장을 도전하는 후보군들 그리고 도지사의 후보군들을 살펴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기초 또 광역 의원들 가운데 이미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맞추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의 권리당원 모집도 열기를 더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문제점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도의원 한 10여 명 이미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조기 사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경재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지방의회 활동을 하다가 다음 그 목표 지향점이 이제 단체장 이런 쪽인데 예. 그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한 12명이 그 도의원들이 단체장에 도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송지용 전라북도 의장이 완주군 수에 이제 겨냥을 하고 있고 두세원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완주군 수 겨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완주군수뿐만이 아니라 순창군 의장을 역임한 최영일 도의 부의장도 순창군주 선거에 뛰어들 그런 예정이고요. 또 뭐 최훈열 도의원은 부안군수 쪽으로 이미 정한 것 같고요. 최훈열 의원은 최고 재력가로 지금 재단 신고를 이렇게 한 상태고요. 또 이한기 진안 출신의 도의원이 진안 군수에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한수 도의원은 임실군수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또 예컨대 뭐 황희탁 도의원 같은 경우는 무주군수, 김철수 도의원은 정읍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재선의 최영규 언론인 출신이죠. 도의원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기자들한테 밝힌 적이 있고요. 현재 지금 도의원 출신이 단체장을 한 곳은 3곳인데요. 강임정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이 3명인데요. 나머지 단체장들이 지금 거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 맡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한 가지 또 플러스해서 언급한다고 한다면은 14개 시장군수 중에서 공직자 출신이 더 많아요. 뭐 공직자 출신이 뭐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직자 출신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개혁이랄지 쇄신이랄지 뭔가 획기적 차별적 또는 뭐 창의적 이런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역이 침체되고 뭔가 좀 선도적 기능을 하는데 좀 뒤떨어지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역동적인 또 창의적 독창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지역을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관료 출신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욕심이 있고요.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장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우원기 전북지사, 이중선 전 정부특보 이런 셋이 지금 활발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상 뛰고 있고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조지훈 전 원장은 뭐 운동화 신고 지금 저녁에도 막까지 뛰고 있는 상황이고 우원기 정부부지사도 9월이면 사표를 내고 이제 조직 가동할 텐데 아마 포럼 2개 정도를 이미 구성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종선 전 행정관도 김성수 시장한테 SOS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김성수 시장은 다음 지방선거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힘을 뭐 실어준다 할지 조직을 뭐
이양달치 그런 것은 아니다, 않겠다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6월 1일 선거 어찌 보면 좀 조기 등판, 도의원 뭐 출신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선거의 출마자들이 조기 등판하고 있는 건 역시 대선 전국의 특수성도 있고요. 아울러서 민주당의 그 공천 방식,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 그래서 권리당원 모집의 속도가 또 나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일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리당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명기 대표님. 뭐 대선과 관련해서도 권리당원 모집을 했죠. 예,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선거인단 모집 2차까지 했고 예, 예. 곧 3차 모집이 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럼 선거인단도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당원 가입이 쉬운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지방선거도 8월 말까지 당원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6개월 이후에 6개월 당비 납부가 가능하고 그래야 이제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선거권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현재 권리당원 단체당과 관련해서는 권리당원 50%하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타났듯이 권리당원 50%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도 권리당원이 당원 아니라고 하면서 다 참여가 전화만 온다면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 이제 그러한 참여가- 권리당원들은 응답률이 거의 100%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불합리한 어떤 제도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온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당비가 많이 거쳐요. 어쨌든 6개월 동안 당비를 내고 탈당하더라도 또 귀찮으면 탈당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월 1,000원씩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주시 의원이 그 권리당원한테 이중투표 이야기 해가지고 기소수개가 되고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받고 있는데 이건 범법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범법을 조장하는 걸 당에서 할 수 있는데 않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고 이 권리당원 또 모집 과정에서 대납당원 문제라든지 동원당원 문제라든지 각각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갑질 공무원들도 인사 자기가 밀어주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면 초고수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니까 불법임을 알면서도 조용히 아니 본인은 못하니까 각시시켜가지고 선거운 당원 모집을 한다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불법이 난무하고 또 한편 이 사회적 악이라고 했던 학연혈연 지연이 이 당원 권리당원 모집 때문에 부활해버렸거든요.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각각 할 수 있는 게 진짜 학연혈연 지연이니까 이런 과거 봉건적 유죄가 부활돼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악의 어떤 한 축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경선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당심하고 당의 그런 권리당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하고 민심하고 차별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말뚝만 꽂으면 당선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분위기가 수도권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이 함량 미달돼가지고 다 선거에서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특히 기득권 30년을 누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해내지 못하면 어느 날 그 민주당은 모래성 위에 탑사놓은 사상 노각이 된다고 본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제도가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열린민주당에서는 공천권을 쉽게 당원에게 주자고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와서는 그 민주당 내 특정 계파의 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한데 저는 이번 대선 끝나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선거는 바로 있기 때문에 또 과거 틀 속에서 이루어져서 말뚝만 박아도만 당선되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책이나 공약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당원 모집에 피땀을 흘리고 있죠. 자, 이제 그 말씀대로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속에 역시 정당 정치 하에 권리당원이 제일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신인 정치인들이 당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본선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조차가 어려운 구조. 쉽게 청년 여성이라든지 정치 시인을 뭐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가산점은 득표율의 가산점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45% 이상 얻지 않으면 당락과 무관하거든요.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산점 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6개월 그 8월까지라고 하면
내년에 6월에 선거가 있는데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당원 모집을 1, 2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저를 위해서 당원 가입해 주세요 하면 씨알도 안 막히는 소리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하면 최소한 3, 4년부터 와서 직장 그만두고 실업자로 왜냐하면 돌아다니려면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당락과 무관한데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어도 그런 3, 4년 동안 할 수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권리당원 대조가 경선 브로커를 양산하고 대납당원, 동원당원 돈을 대신 내주고 다 불법이거든요. 이중투표 문제라는데 갖은 정치 속에서 벌어지는 악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발전에 진짜 엄중하게 역행하고 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런 권리당원의 폐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단체장들, 시장군수들이 온통 지금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부인들이 공무원 부인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권리당원을 공무원들이 모집해가지고 시장, 그런 군수 어떤 캠프에 전달하는 그런 사례들 좀 목격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한 예를 들자면은 대개 이제 도당에 권리당원을 갖다 신청을 하는데 대개 이제 대봉투 같은 걸로 갖다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러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뭐 부인이 와가지고 보따리를 와갖고 권리당원을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도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고향 아닌가요? 아니 그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행정을 낭비시키는 거고 또 공무원들을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다음 인사 때 배척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특히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적격 권리당원 뭐 주소는 뭐 익산인데 전주에서 모집한다 할지 이런 당원들도 그렇죠. 권리당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차제에 권리당원 문제는 좀 뭔가 손을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호남은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권리당원 문제만큼은 어떤 대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당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의지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내가 당원으로서의 가입을 하고 나서 정당 정치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이게 부탁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당원은 뭐 저는 10%도 안 될 거라고 예. 보고요. 90%는 다 동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 사람도 이렇게 주소를 완수한국 뭐 이렇게 우리 집 예, 주소로 네. 쓰고 가입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핸드폰 여론조사도 여기 살다가 여기서 핸드폰을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주시 서신동으로 돼 있는데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3년 전에. 그래도 전화 여론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편법과 불법이 온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전혀 고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즐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치 토크 참 정치 이야기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뭔가 좀 개선되고 변화된 방향으로 가는 데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전부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하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